사마천의 사기 장의 세치혀만 살아있다면, 혀, 말도 하고 맛도 보는 혀. 난 치과에서 치과 치료를 잘못했더니 계속 이가 아픈 게 아니라 혀가 아픈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될까? 치과 의사들은 정말 덴티스트 이즈 아티스트. 치과 의사 선생님들 치료 좀 잘하세요. 괴롭습니다. 장의 전국 시대에는 칠흥이라 하여 7나라가 패권을 위해 피비린내 나는 혈투를 벌여야 했으니 바로 한, 위, 조, 초, 제, 연, 진의 7나라였다. 그중 서북 쪽의 진나라가 특히 강대했다. 때문에 서쪽의 진나라에 대항하여 나머지 6나라가 종적으로 종이 세론가? 종적으로 동맹을 맺자는, 즉 서쪽에 있는 나라들, 이쪽에 진나라에 대항하여 합하자는 합종책과 6나라가 진나라와 각각 횡적으로, 횡이 가로인가? 단독 강화를 맺어 연이어 이어지는 그런 단독 강화를 맺어 진나라를 섬겨서 평화를 유지하는 연행책이 주장되면서 치열하게 그 우열을 다투었다. 전자의 대표적인 인물은 소진이고 후자의 대표는 장의로, 원래 두 사람은 같이 공부했던 사이였는데 그 두 사람을 가리켰던 스승은 귀곡자라는 분한테서 배운 두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기는 앞에 부분에서 이제 소진의 이야기도 나오고, 아주 이제 이 두 사람들이 합종 연횡을 하기에 이 나라들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한번 이렇게 중국 지도를 이렇게 더듬더듬 그렸고, 중국 옆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서 한반도에는 마한치남 변한 이렇게 삼한족이 살았나? 백두산 쪽에 태백 쪽이 살았답니다. 이때는 고조선 시대쯤 될 때. 그리고 여기에는 선비족 거란족이 살았다는데, 요거를 내가 중국 책을 왜 훑어보고 있냐 하면은 우리의 백석 시인의 시집을 옮겨서 여기서 보다가 백석이 중국의 이쪽 동네로 가서 멋진 시들을 쓴 적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 백석은 아마 이 한 권 정도 하루에 후루룩 훑어봤겠지만, 그래서 백석의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책을 들춰보느라고 지금 더듬더듬 공자 뭐 이런 거 보고 있었는데, 여기에 선비족, 오르골, 거란 이런 말들이 어떤 시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이 나라들이 다 어디에 붙어 있나 하고 봤더니 여기에 진나라가 서북 쪽으로, 중국이 이렇게 생겨 있으니 밑으로도 이만큼 진나라는 서북 쪽에서 있었고, 여기 가까이 옆에 조나라, 옆으로 위나라, 그 옆으로 한나라,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한자인 것 같아. 그리고 이 남쪽으로 이렇게 커다랗게 초나라,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이쪽으로 제나라, 저 북쪽으로 연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각계 전투를 하느냐, 그럼 아니면은 가까운 데는 좀 적으로 돌려서 치고 먼 나라를 가까이 하고, 요런 원교 근공책을 쓰느냐, 이런 계책들이 막 나온 것 같습니다. 진나라 가까이에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그리고 초나라, 커다란 초나라, 그 다음에 멀리, 진나라에서 멀리, 우리나라에서 가깝게 있는 연나라, 제나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짠. 장의는 위나라 사람이었다. 위나라 사람으로서 일식이 친구 소진과 함께 귀곡선생은 초나라 사람으로 귀곡 지방에 살았던 사람.
귀국 선생이라 칭해졌고 종행가이다. 합종연행의 유세수를 배웠는데 소진은 스스로 장이에게 뒤진다고 생각했다. 한 번은 초나라 재상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됐는데 그날 재상이 가지고 있던 값비싼 보석들을 잃어버렸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장의를 의심했다. 장의는 가난하고 품행 또한 좋지 않으니 보석을 훔친 자는 바로 장의가 분명해. 그리고는 장의를 붙들어 매고 매를 수백 대 때렸다. 아무리 때려도 그런 일이 없다고 하자 끝까지 버티자 할 수 없이 풀어주었다. 장의가 들것에 실려 집에 돌아오자 그의 아내가 질책했다. 아이고, 당신이 글을 읽어서 유세 같은 것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모욕을 당하지 않았을 것 아니오. 그러자 장의가 아내에게 물었다. 내 혀 아직 남아있어? 마이 텅. 난 혀가 아파. 이 치과, 연세 8억 원 치과에서 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해놓은 거야. 그래도 잘못하면 발음이 안 될 수도 있다고 간호사가. 발음이 다 되니까 다행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난 다시 해달라고 가지를 못해. 아이고, 당신이 글을 읽어 유세 같은 것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모욕을 당하지 않았을 것 아니오? 그러자 장의가 아내에게 물었다. 내 혀는 아직 남아있어? 아내가 기가 막혀 웃더니 입안을 살펴보고는 혀는 아직 남아있네요. 라고 말했다. 그래서 장의는 기뻐하면서 그러면 됐소. 라고 말했다. 그러면 됐소. 소진의 심려원무. 그 무렵 소진은 이미 천하에 합종책을 펼치고 주유하면서 맹활약을 하고 있었다. 조나라 왕도 설득하여 합종할 것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그는 진나라가 다른 나라를 공격하게 되면 합종의 동맹이 깨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진나라에 사람을 보내 진나라로 하여금 다른 나라를 공격하지 않도록 해야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땅한 인물이 없었다. 그래서 소진은 즉시 사람을 장의에게 보내 슬쩍 떠보았다. 당신은 소진과 매우 친하지 않습니까? 지금 소진은 이미 높은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왜 당신은 그를 찾아가서 당신의 뜻을 펼 수 있는 기회를 받지 않는 것이오? 장의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여서 조나라에 가서 소진을 면담하려는 사람 명단에 자기 이름도 올려놓았다. 그러나 소진은 문객을 시켜 며칠 동안이나 장의를 만나지도 않으면서 또 며칠간 더 머물도록 했다. 약이 오르게 했네. 그렇게 한 뒤 며칠이 지나 소진은 겨우 만나주었는데 누구를? 장의를. 만나서도 그를 당 아래에 앉게 하고 노비나 시녀에게나 주는 음식을 먹도록 했다.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장의를 꾸짖으며 말했다. 자네같이 재능이 있는 자가 어째서 스스로 이런 곤욕을 당하는가? 내 자네를 추천해서 충분히 부귀를 누리도록 해줄 수는 있지만 자네는 거두어 쓸만한 제목이 못 되네. 그리고는 곧 자리를 떠났다. 누가? 소진이. 그리고 또 장의를 내쫓게 했다. 장의가 소진을 찾아온 것은 옛 친구인 그에게 출세길을 좀 부탁하려던 목적이었는데 커다란 모욕만 당했다. 크게 화가 난 장의는 복수를 다짐하면서 제후들 가운데 섬길 만한 인물은 없지만 소진이 있는 조나라를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진나라뿐이다 라고 생각하며 곧장 진나라로 떠났다. 소진은 장의가 떠나는 것을 보고 문객에게 말했다. 장의는 천하에 둘도 없는 현명한 인물이다. 아마 나도 그를 따라갈 수 없을 텐데 요행이도 먼저 등용됐을 뿐이다. 진나라에 가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장의 한 사람밖에 없다. 그러나 그는 가난해서 진나라까지 갈 돈도 없기 때문에 작은 이익을 탐해 큰 뜻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불러다 모욕을 줌으로써 그의 마음을 격발시킨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대신해서 몰래 그를 도와 필요한 금전을 대주도록 하여라. 소진은 조왕에게 이 일을 보고하고 많은 돈과 수레를 마련해 주면서 사람을 보내 몰래 장희를 따라가도록 했다. 그리고 같은 여관에서 기거하면서 가까이 지내고 수레와 말도 제공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장희에게 필요한 비용도 모두 부담토록 했다. 하지만 누가 그 돈을 주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장희는 진나라의 회왕을 만나러 갈 수 있었다. 요 나라에 있던 장희가 요 나라로 갔다. 지금 여기서 조나라에, 소진은 조나라에 있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장희는 진나라 해왕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해왕은 즉시 그를 등용하여 객경으로 삼고 그와 함께 제후를 공략하는 계획을 세웠다. 소진의 문객이 임무가 완성된 것을 보고, 즉 진나라 왕과 장희가 만나게 된 것을 보고 그 장의에게 작별 인사를 하였다. 그러자 장희는 말했다. 여보시오, 내가 당신의 도움으로 이제 비로소 귀하게 되어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데 왜 갑자기 떠나려 하십니까? 그러자 문객은 대답했다. 저는 당신을 잘 모릅니다. 당신을 아는 사람은 바로 소진 선생입니다. 소진 선생은 진나라가 조나라를 공격하여 합종이 깨어질 것을 염려해서 당신이 아니면 진나라의 대권을 장악할 사람이 없다고 판단하고 일부러 당신께 모욕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 저를 시켜 몰래 당신에게 비용을 대주라 하셨습니다. 이 모두 소진 선생의 생각입니다. 이제 당신이 중용됐으니 저는 조나라로 돌아가 소진 선생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겠습니다. 장의는 하늘을 보고 탄식해 마지 않았다. 아, 이런 계책과 모략은 이미 내가 훈련받은 것들이요. 누구한테서? 귀곡선생한테서. 초나라 귀곡선생. 그러나 나는 발견하지 못했으니 내가 소진 선생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오. 나는 이제 막 임용되었으니 또 어떻게 조나라 공략을 도모할 수 있겠소. 어떻게 진나라에서 조나라를 치도록 할 수 있겠소. 소진 선생에게 감사하다고 전해주시고 소진 선생이 정권을 맡고 있는 한 내 어찌 감히 소진 선생이 있는 조나라를 공략할 생각을 할 수 있겠소. 더구나 소진 선생이 있는데 나 장희가 어찌 그런 능력이 있겠소. 장희는 진나라 상국에 임명된 뒤 옛날 보석 사건으로 원한을 맺히게 했던 초나라 재상에게 편지를 써 경고하였다. 예전에 내가 그대와 함께 술을 마셨을 때 나는 보석을 훔친 일이 없는데도 그대는 나에게 도둑 누명을 씌워 고문을 가했다. 그대는 그대 국가를 잘 지켜보시라. 나는 반드시 그대의 도성을 훔치고 말겠다. 그래서 장희는 연횡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초나라, 진나라. 그 후 장희는 총나라를 평정하고 위나라를 공격하여 대파하는 등 공적을 울렸다. 장희가 진나라의 상국이 된 지 6년 후 그는 진나라의 이익을 위해 위나라에 가서 위나라의 상국이 되었다. 그는 위나라로 하여금 먼저 진나라를 섬기게 한 뒤 다른 나라들도 위나라를 본받게 하려고 했다. 하지만 위나라 왕은 장희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내가 왜 옆에 있는 나라에 옆에 있는 진나라를 섬기라고 하면서 말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자 진나라 왕은 분노해서 군사를 파견하여 위나라의 고곡과 평주 두 성을 뺏고 또한 몰래 장희에게 사람을 보내 과거보다 더 융성한 대우를 해주었다. 장희는 임무를 완성하지 못하고 돌아가. 무슨 임무? 초나라를 도성을 훔치겠다는 임무를 어디야? 장희는 임무를 완성하지 못하고 돌아가 복명하지 못함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위나라에서 4년을 더 머물렀다. 그때 위나라 양왕이 세상을 떠나 애왕이 즉위하였다. 생각이 짧았네.
장이가 여기서 임무를 완성하지 못하고 돌아가 복명하지 못함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위나라에서 4년을 더 머물렀다. 나중에 그때 위나라 양왕이 세상을 떠나 애왕이 즉위했다. 장의는 또 애왕에게 진나라를 섬기도록 권했는데 애왕은 여전히 받아들이질 않았다. 그래서 장의는 은밀히 진나라로 하여금 위나라를 치도록 했다. 위나라는 군사를 일으켜 전투를 벌였으나 패하였다. 차라리 얼른 장의의 말을 듣고 진나라를 섬기는 게 나을 뻔했나? 위나라. 그 이듬해 제나라도 위나라에 침공하여 진나라도 위나라를 침공하여 관진에서 위나라를 격파했다. 진나라는 다시 위나라를 공격할 준비를 하면서 먼저 한나라를 공격해 8만 명을 참수함으로써 각국 제어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이 기회를 틈타 장의가 위나라 왕에게 말했다. 위나라는 국토가 사방에 천리가 못되어 군사는 30만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토는 사방이 평탄하여 제후들이 사방에서 공격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높은 산이나 큰 하천에 가로막힌 것이 없기 때문에 신장에서 대량까지 200리에 불과하여 전차든 보병이든 모두 힘들이지 않고 곧바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위나라는 남쪽으로 초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서쪽으로는 한나라와 이웃하고 있습니다. 또 북쪽으로는 조나라와 접경하고 동쪽으로는 제나라와 경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군대는 사방을 지켜야 하고 변경을 지키는 병사는 10만 명 이상입니다. 위나라의 지세는 예로부터 그 자체가 전쟁터입니다. 만약 위나라가 남쪽으로 초나라와 좋은 관계가 되고 제나라와 좋지 않은 관계가 된다면 제나라가 곧 동쪽으로부터 공격해올 것입니다. 또 동쪽으로 제나라와 좋은 관계가 되고 조나라와 좋지 않게 되면 조나라가 곧 북쪽으로부터 공격해올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라와 불화하게 되면 한나라가 곧 위나라의 서쪽을 공격할 것이고 초나라와 불화한다면 초나라가 곧 위나라 남쪽을 공격할 것입니다. 실로 4분 5열의 지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외우는 시간. 짜잔. 위나라, 진나라, 위나라, 위에 조나라, 저쪽 위에 연나라, 그리고 우리나라 반대쪽에 있는 제나라, 그리고 남쪽으로 널따랗게 초나라, 위나라 밑에 한나라. 그래서 진, 조연제위 한초. 이거 머릿속에 딱 한번 넣어놔야지. 이놈의 나라들이 그냥 합쳐지고 흩어지고 하는 게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있어야지 돼. 자, 여기는 크다라는 거 이쪽 진나라. 나중에 진나라가 여기를 통일하는데 진시황 때. 근데 요 발판이 된 것은 바로 이 남자를 만난 것 같아. 밑에 초나라, 한과 있던 초나라. 그 다음에 멀리로 연나라와 제나라. 여기 노나라도 있고 송나라도 있는 제나라. 저 북쪽으로 조나라, 그 가운데에 있는 위나라, 밑에로 한나라. 여긴 어디? 위나라. 여긴 어디? 한나라. 여긴 어디? 초나라. 이건 나한테 외우게 하는 겁니다. 이건 제나라. 이건 연나라. 이건 조나라. 이건 진나라. 네. 짠. 지금 각국 제후들이 합종을 하는 목적은 그것으로서 국가를 안정시키고 국군의 지위를 공고히 하여 병력을 증강하여 명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합종을 주장하는 사람은 천하를 하나로 하여 각 제후들로 하여금 형제처럼 되기를 약속하고 원수가에서 백마를 잡아 맹약함으로써 피체의 의지를 굳건히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부모 형제도 오히려 서로 재물을 다투는 일이 발생합니다. 어찌 소진에 교활하고 거짓되며 이랬다 저랬다 하는 책략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합니다. 만약 대왕께서 진나라를 섬기지 않으면 진나라가 군대를 동원하여 하회를 공격하고 권과 연에 운거하면서 위나라를 협박하여 양진을 취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나라는 남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조나라가 남하할 수 없게 되면 위나라도 북쪽으로 조나라와 호응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나라가 조나라와 연합하지 못한다면 각국을 합종하는 교통은 곧 단절되고 각국을 합종하는 교통이 단절되면 대왕의 국가가 위태롭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아가 진나라는 한나라를 제압한 뒤 다시 위나라를 공략할 것입니다. 한나라는 진나라를 두려워하여 진나라와 한편이 될 것이므로 위나라의 멸망은 바로 눈앞에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점이 신이 대왕을 위해 근심하는 것입니다. 대왕을 위한 계책으로는 진나라를 섬기는 것이 최상입니다. 진나라를 섬기면 초나라와 한나라는 감히 움직이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초나라와 한나라의 근심이 없다면 대왕께서는 베개를 높이 하고 편히 주무실 수 있고 또 그래서 베개를 높이 하고 편히 주무신다. 이것을 고참이와라고 합니다. 고참이와하고 나라에 아무런 근심도 없게 됩니다. 지금 진나라가 가장 쇠약하게 만들려는 나라는 바로 초나라입니다. 그런데 초나라를 가장 쇠약하게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바로 위나라입니다. 초나라가 부유하고 강대하다는 명성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공허합니다. 초나라가 군사가 많다고 하지만 싸움에 임하여 쉽게 패하고 굳건하게 싸우지 못합니다. 만약 위나라 군대를 모조리 동원해서 남쪽으로 초나라를 공격한다면 반드시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수상한데. 초나라 땅을 분할하는 것은 위나라에 유리하고 초나라를 약화시키고 진나라를 기쁘게 만들며 다른 나라에 재앙을 돌리고 국가를 안정시키면 참으로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대왕께서 신의 진언을 따르지 않는다면 진나라는 군사를 출동시켜 동쪽으로부터 위나라를 공격할 것이며 그때 진나라를 섬기려 해도 이미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거 넘어가나? 합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큰 소리만 치고 정작 믿을 만한 말은 적습니다. 제후 한 사람만 설득하면 봉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천하 유세하는 사람들은 모두들 밤낮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눈을 부릅뜨고 이를 갈며 합종의 장점을 알림으로써 일국의 군주를 설득하고자 합니다. 일반 군주들은 그들의 달변을 찬양하고 그 영향을 받고 있으니 어찌 미혹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이 듣자니 깃털도 쌓으면 배를 가라앉히고 가벼운 물건도 많이 쌓으면 술의 축이 무너진다 합니다. 또 많은 사람이 입은 무쇠도 녹게 만들고 많은 사람의 비방은 뼈도 녹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대왕께서는 신중하게 국가의 대계를 결정하시기를 바라오며 또한 신이 사직을 하고 위나라를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애왕은 드디어 합종의 맹약을 배반하고 장의를 통해 진나라의 화평을 청했다. 장의는 돌아가서 여전히 진나라의 상국으로 일했다. 3년 뒤 위나라는 다시 또 진나라를 배반하고 합종책을 따랐다. 진나라는 위나라를 공격하여 고곡성을 빼앗았다. 이듬해 위나라는 또 다시 진나라를 섬겼다. 600리냐 6리냐 짠 600리냐 6리냐 진나라는 이번에는 제나라의 공격을 준비하였다. 미처 못 외운 나를 위해서 진나라는 멀리 있는 제나라를 공격했다. 제나라는 초나라와 함께 모두 합종에 참가하고 있었고 양국 관계도 친밀했다. 그래서 진왕은 장의를 초나라에 파견하여 초나라 재상을 맡도록 했다. 또 왕이 아주 훌륭했네. 신하를 잘 쓰고 신하는 출중했고 왕은 현명했고 그래서 이걸 지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는 말인 거 맞습니까? 진나라는 제나라를 공격했다. 제나라는 초나라와 함께 모두 합종에 참가하고 있었고 양국 관계도 친밀했다. 그래서 진왕은 장의를 초나라에 파견해서 초나라 재상을 맡도록 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나? 초나라 회왕은 장의가 초나라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좋은 숙소를 준비하고 직접 숙소까지 가서 장의를 맞이했다.
벽지의 낙후된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어떤 좋은 계책이 있겠는지요? 그러자 장인은 대답했다. 대왕께서 진실로 저의 의견을 들어줄 수 있으시다면 먼저 제 나라와 내 왕을 단절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진나라는 상과 일대의 600리의 토지를 초나라에 드리고 또 진나라 공주를 보내 대왕의 처자가 되게 하여 영원히 형제의 나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차 북쪽으로 제 나라를 약화시킬 수 있고 서쪽 진나라에게도 유리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계책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초나라 왕은 크게 기뻐하며 장의의 의견에 동의했다. 대신들도 모두 축하했으며 그러나 진진만은 반대했다. 왕이 크게 화를 내며 아니 왜 자네만 반대하는가 하고 나물었다. 과인이 군대를 일으키지 않고도 600리의 땅을 얻어 모두 축하하는데 왜 그대만 불만인가? 그러자 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이 보기에는 상과 어의 땅은 전혀 얻지 못하고 오히려 진나라와 제 나라가 연합할 것입니다. 진나라와 연합하면 초나라의 환란은 필연적입니다. 라고 말했다. 왕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나 하고 묻자 진지는 진나라가 초나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초나라가 제나라라는 동맹국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나라와 단절하면 우리만 고립될 것입니다. 진나라가 왜 고립무원의 나라에 600리의 땅을 주겠습니까? 장의는 진나라에 돌아가 반드시 폐하를 배신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소견으로는 겉으로는 제나라와 단교하는 척하면서 사자를 장의를 붙여서 보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진나라가 정말 땅을 주면 그때 제나라와 단교해도 늦지 않을 것이며 땅을 주지 않아도 제나라와의 동맹이 유지되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진지는 현명하네. 제나라와 초나라는 이렇게 좋은 관계인데 진나라가 초에게 땅을 주고 공주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아마 제나라와의 이 좋은 관계를 끊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가 끊어진다면 그때는 얘네가 우리를 칠 것이다. 전쟁을 안 해봐가지고 전쟁 놀이를 안 해봐서 더 말귀를 잘 못 알아듣네. 한편 진지는 사족을 비유해 초나라 장군을 설득시킨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다. 초나라의 소양이라는 장군이 위나라를 격파하고 연이어 제나라를 공격하려 했다. 그때 진진이 소양이라는 장군을 만나서 설득했다. 초나라의 어떤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술도 많이 나오게 돼 있는데 술꾼들이 내기를 걸었습니다. 여럿이 먹으면 좀 부족할 듯 싶으니 내기를 해서 이긴 사람이 모두 먹도록 하자. 지금부터 뱅 그림을 빨리 그린 사람에게 술을 몽땅 준다. 내기가 시작되고 이윽고 뱅 그림을 가장 빨리 그린 사람이 왼손에는 술병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아직 그림을 손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겼으니 술은 내 것이다. 지금 다리까지 그리고 있네. 그러나 그 다리가 채 그려지기 전에 그 다음으로 그림을 그린 사람이 술병을 빼앗았습니다. 뱀에게 무슨 다리가 있는가? 다리까지 그렸으니 이건 뱀 그림이 아니라네. 다리까지 그린 그 사나이는 그만 술을 빼앗겼습니다. 지금 당신은 초나라 최고 벼슬까지 올라가 있는데 제 나라를 격파한다고 해서 무엇이 더 나오겠습니까? 싸움에 항상 이기기는 하지만 그쳐야 될 때 그칠 줄 모르는 사람은 몸도 죽고 관직도 뒷사람에게 뺏기는 법입니다. 이는 바로 사족을 그린 자와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했던 진진, 사족을 비유해서 초나라 장군을 설득시켰던 진진. 그러나 초나라 왕은 진진의 의견을 묵살했다. 그대는 입을 닥치고 다시는 말하지 말라. 과인이 땅을 받아서 보여주겠다. 그리하여 초왕은 초나라 재상의 인수를 장의에게 주고 많은 선물도 주었다.
그리고는 변경을 폐쇄하여 제나라와는 단교해버리고 장군 한 명으로 하여금 장의를 수행하여 진나라에 가도록 했다. 장의는 진나라에 돌아가자 일부러 수레끈을 놓쳐 수레에서 떨어진 후 석 달이나 조정해 나가지 않았다. 이 소식을 들은 초나라 왕은 장의가 과인이 제나라와 단교한 것만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도다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곧 장사를 송나라에 파견하고 송나라의 부절을 빌어서 당시 이미 초와 제는 국교가 단절되어 초나라의 장사가 송나라의 부절을 이용하여 제나라로 간 것이다. 송나라의 부절을 빌러 제나라로 가서 제나라 왕을 매도했다. 크게 화가 난 제나라 왕은 스스로 진나라의 신하라고 칭하며 진나라의 화친을 청하자 진나라와 제나라가 국교가 맺어졌다. 이때서야 비로소 장의가 몸이 많게 되었다며 조정에 나타나 초나라 사자에게 말했다. 제게 진왕께서 하사한 육리의 땅이 있으니 약속대로 대왕께 드리리다. 600년이었는데. 그러자 초나라 사자가 놀라면서 아니 제가 대왕의 사명을 받잡고 상과 600리의 땅을 받게 되었는데 육리는 들어본 적 없소라고 말했다. 사자가 곧 귀국하여 초나라 왕에게 보고하자 노발대발한 왕이 당장 군사를 일으켜 진나라를 치려고 했다. 이때 사족을 말했던 그 현명한 진진이 급히 달려와서 말렸다. 저 진진이 이제 입을 열어도 되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진나라를 공격하는 것보다 오히려 땅을 떼주어 진나라 비위를 맞춘 후 진나라와 힘을 합쳐 제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렇게 되면 진나라에 준 땅을 대신 제나라로부터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왕의 나라는 아직 생존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은 이번에도 묵살했다. 이 사람 좋은 말을 들을 줄 모르는 그릇이네, 이 왕이. 그리고는 장군 굴계를 시켜서 당장 진나라를 공격하도록 했다. 하지만 진나라와 제나라가 연합하여 초나라를 공격하자 8만의 초나라 병사가 목숨을 잃고 굴계도 전사했다. 또한 단양과 한중 일대의 토지도 빼앗겼다. 초나라 왕은 더욱 많은 군사를 동원해 진나라를 습격하여 남진에서 대전투가 벌어졌다. 그러나 초나라는 참패를 당했다. 결국 초나라는 진나라에게 2개의 성을 함양하고 강화를 맺었다. 초나라가 안 됐는데 그래도 여기서 잘 된 게 하나 있다면 구런이라는 사람이 그 노래를 멋지게 불렀다는 그거 하나. 사실 이 작전의 시나리오는 장의가 연출한 것이었다. 600리의 약속을 6리로 바꾸면 초나라가 크게 붕괴할 것이며 이성을 잃고 군대를 일으킬 때 미리 준비한 군대로서 격파한다는